지금 듣고 계신 이 목소리 귀에 익숙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1989년에 데뷔해 시원한 가창력으로 상당한 인기를 얻은 가수 박정훈 씨의 목소리인데요. 1990년대를 풍미한 발라드 가수 박 씨는 1987년 강변가요제 출전을 하면서 2년 뒤에 가요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방금 들으신 오늘 같은 밤이면을, 그리고 1993년에는 먼 훗날에를 발표해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당시 각종 상도 휩쓸 만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 씨가 최근 2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시면 그 가수였구나 하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밤이면으로 유명했던 먼 훗날의 이 곡도 있죠. 박정훈 씨 관련 먼저 사건부터 짤막하게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사건을 좀 간명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맞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사기 사건입니다. 2천억대 가상화폐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투자를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A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 및 횡령으로 구속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 박정훈 씨가 아마 이 A씨하고 친분관계에 있어서 같이 투자자 모집의 행사에 참여를 했고 이 사기죄 내지 횡령죄의 공범이 아닌가 조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자 모집 행사에 참여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 소식 좀 더 밀도 있게 짚어주기 위해서 하재근 평론가와 김묘성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 기자님, 사실 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박정훈 씨 하면 1990년대 발라드 왕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성시경 씨 정도 되면 생각하면 된다 뭐 이러신 분들 있던데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다, 뭐 근황이 알려진 게 있나요?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 박정훈 씨가 앨범을 내긴 했는데요.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상태였고, 워낙 그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겠다. 인기는 바람과 같은 것, 그냥 한번 불고 떠나가면 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신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 활동은 하지 않았었고 카페 운영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었는데요. 최근 2월이었죠. 이제 가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는 왜 가요계 전설들만 나온다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회상을 하기도 하고 후배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후배들이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뭐 감회에 젖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앨범을 냈었고 그다음에 뭐 카페를 운영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가 15년 만에 올해 초에 방송에 출연했다. 이게 최근인데, 근데 저 하재근 평론가 이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언급한데 이 박정훈 씨가 관련된 가상화폐는 또 다른 버전. 그 여태까지 유명했던 게 비트코인이었는데 비트코인이 뜨니까 파생된 또 다른 가상화폐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유명한 게 이더리움인 거죠. 근데 이더리움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투자하려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거 채굴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다, 지금 이런 사건이 이번에 이제 적발이 된 건데, 이런 거 채굴해봐야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생길 수 없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괜히 또 이런 투자 유혹에 혹해서 거액을 투자하시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온 건 박정훈 씨 관련해서 본인 이제 입장도 조금씩 나올 거고,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부분도 경찰 조사에 좀 더 면밀하게 밝혀져야 되겠죠. 박정훈 씨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효선 기자님. 이 90년대 이 노래 참 유명했고, 뭐 오늘 같은 밤이면이라는 노래는 노래방에서 안 불러본 사람이 없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정훈 씨 하면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할 정도로 왜 까치머리라고 하죠. 머리도 바짝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런 비주얼적인 면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93년에 3집 앨범이었죠. 먼 훗날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2집이었던 오늘 같은 밤이면이라는 곡은 지금까지도 노래방에서 많이 불려질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강변 가요제 출신으로서 처음엔 사실 주목을 못 받았다가 그야말로 히트곡으로 빵 뜨게 됐는데요. 그때에는 정말 가요계가 중흥계라고 할 정도로 뭐 신성우 씨, 김종서 씨, 서태지와 아이들까지도 그야말로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가수들이 다 쏟아졌을 그때인데, 박정훈 씨는 그때 그 대세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싱어송라이터로서 작사, 작곡까지 했던 실력파 가수였습니다. 또 시원시원하게 어떤 뽐내는 가창력으로도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뭐 걸그룹 중에서도 비욘세라고 불리는 효린 씨도 정말 박정훈 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담고 싶다, 나의 롤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
가지 영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승훈, 신성우, 김종서 이분들과 함께 동시대 발라드를 주름잡았던 분이군요. 예, 뭐 하승헌 평론가님 말씀처럼 작곡, 작사까지, 노래까지 또 게다가 다 하셨다면 상당히 인지도가 높았던 90년대를 대표했던 저희가 가수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1990년대 이 신세대 댄스 가수 계열하고 신세대 발라드 계열이 각축을 벌이면서 한 10년 정도 우리나라 가요사를 썼는데 이분이 신세대 발라드 계열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니까 당시에 신세대 발라드의 원톱은 이제 신승훈 씨였다고 한다면 신승훈 씨 바로 뒤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오늘 같은 밤이면 이 노래가 가요 톱10에서 10주 연속 2위를 했는데 2위요? 네, 1위는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하고 신승훈 씨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2위를 10주 동안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고 그때 이제 1위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김건모, 서태지, 신승훈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2위를 했지만 이번에 음악적인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이분이 컴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뉴스가 터지니까 지금 팬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가요 톱10 참 오랜만에 듣는 얘기네요. 김효선 기자님. 근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해줬지만 히트곡이 없어서 슬럼프를 겪었다. 그래서 좀 다른 쪽에 방면을 모색한 거 아닌가 이러고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는 정말 서태지와 아이들, 신승훈 지금도 그 팬덤을 자랑하고 있는 막강한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먼 훗날에 그리고 오늘 같은 밤이면이 2위를 계속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나라요에 이어서 환상 속의 그대까지 한 17주 이상을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위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는 바람과 같다. 그래서 나는 대중에게 맞추는 그런 노래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씨가 그런 의사를 선배 가수인 조용필 씨에게 말을 했더니 그렇게 대중 의사를 따지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려면 그냥 산으로 들어가서 해라라고 할 정도로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소신이 있는 가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아까 박정훈이라는 이름 석자가 포털 사이트에서 계속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아서 누리꾼들도 지금 갑자기 글쎄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사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좀 반응들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상화폐 사기, 이 A씨 등 3명은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2천억대 사기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50억 정도의 재산 범죄 이상이 되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에 처할 수가 있고요. 지금 박정훈 씨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뭔가 혐의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잡고 있는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가담을 얼만큼 했고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도 이익을 취득했는지 아니면 단순 가담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가담 정도가 높고 공범이 된다 그러면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의 무기나 5년에 해당할 수 있는 아주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명했고 뭐 오늘 같은 밤이면이라는 노래는 노래방에서 안 불러본 사람이 없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정훈 씨 하면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할 정도로 왜 까치머리라고 하죠. 머리도 바짝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런 비주얼적인 면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93년에 3집 앨범이었죠. 먼 훗날에 그리고 그 전에 이젠 2집이었던 오늘 같은 밤이면이라는 곡은 지금까지도 노래방에서 많이 불려질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강변 가요제 출신으로서 처음엔 사실 주목을 못 받았다가 그야말로 히트곡으로 빵 뜨게 됐는데요. 그때에는 정말 가요계가 중흥계라고 할 정도로 뭐 신성우 씨, 김종서 씨, 서태지와 아이들까지도 그야말로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가수들이 다 쏟아졌을 그때인데 박정훈 씨는 그때 그 대세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싱어송라이터로서 작사, 작곡까지 했던 실력파 가수였습니다. 또 시원시원하게 어떤 뽐내는 가창력으로도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뭐 걸그룹 중에서도 비욘세라고 불리는 효린 씨도 정말 박정훈 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담고 싶다. 나의 롤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
가지 영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승훈, 신성우, 김종서 이분들과 함께 동시대에 어떤 모습을 통해서 후배들이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뭐 감에 젖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앨범을 냈었고 네. 그다음에 뭐 카페를 운영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가 15년 만에 올해 초에 방송에 출연했다. 이게 최근인데 근데 저 하재근 평론가 이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언급한데 이 박정훈 씨가 관련된 가상화폐는 또 좀 또 다른 버전. 그 여태까지 유명했던 게 비트코인이었는데 비트코인이 뜨니까 파생된 또 다른 가상화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게 이더리움인 거죠. 근데 이더리움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투자하려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거 채굴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다 지금 이런 사건이 이번에 이제 적발이 된 건데 이런 거 채굴 해봐야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생길 수 없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괜히 또 이런 투자 유혹에 혹해서 거액을 투자하시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온 건 박정훈 씨 관련해서 본인 이제 입장도 조금씩 나올 거고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부분도 경찰 조사에 좀 더 면밀하게 밝혀져야 되겠죠. 박정훈 씨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효선 기자님. 이 90년대 이 노래 참 발라드를 주름 잡았던 분이거든요. 뭐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작곡, 작사까지, 노래까지 또 게다가 다 하셨다면 상당히 인지도가 높았던 90년대를 대표했던 저희가 가수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1990년대에 이 신세대 댄스 가수 계열하고 신세대 발라드 계열이 각축을 벌이면서 한 10년 정도 우리나라 가요사를 썼는데 이분이 신세대 발라드 계열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니까 당시에 신세대 발라드의 원톱은 이제 신승훈 씨였다고 한다면 신승훈 씨 바로 뒤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오늘 같은 밤이면 이 노래가 가요 톱10에서 10주 연속 2위를 했는데 2위요? 네, 1위는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하고 신승훈 씨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2위를 10주 동안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고 그때 이제 1위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김건모, 서태지, 신승훈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2위를 했지만 이번에 음악적인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이분이 컴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뉴스가 터지니까 지금 팬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가요 톱10 참 오랜만에 듣는 얘기네요. 김효선 기자님. 팬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A씨 등 3명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 및 횡령으로 구속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 박정훈 씨가 아마 이 A씨하고 친분 관계에 있어서 같이 투자자 모집의 행사에 참여를 했고 이 사기죄 내지 횡령죄의 공범이 아닌가 이렇게 조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자 모집 행사에 참여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 소식 좀 더 밀도 있게 짚어주기 위해서 하재근 평론가와 김모성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사실 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박정훈 씨 하면 1990년대 발라드 왕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성시경 씨 정도 되면 생각하면 된다 뭐 이러신 분들 있던데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다 뭐 근황이 알려진 게 있나요?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 박정훈 씨가 앨범을 내긴 했는데요.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상태였고 워낙 그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겠다. 인기는 바람과 같은 것. 그냥 한번 불고 떠나가면 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신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 활동은 하지 않았었고 카페 운영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었는데요. 최근 2월이었죠. 이제 가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는 왜 가요계 전설들만 나온다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회상을 하기도 하고 후배들의 지금 듣고 계신 이 목소리 귀에 익숙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1989년에 데뷔해 시원한 가창력으로 상당한 인기를 얻은 가수 박정훈 씨의 목소리인데요. 1990년대를 풍미한 발라드 가수 박 씨는 1987년 강변가요제 출전을 하면서 2년 뒤에 가요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방금 들으신 오늘 같은 밤이면을 그리고 1993년에는 먼 훗날에를 발표해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당시 각종 상도 휩쓸 만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 씨가 최근 2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시면 그 가수였구나 하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밤이면으로 유명했던 먼 훗날의 이 곡도 있죠. 박정훈 씨 관련 먼저 사건부터 짤막하게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사건을 좀 간명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맞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사기 사건입니다. 2천억대 가상화폐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투자를 하면 돈을